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문재인 정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조금 다른 얘기 좀 하고자 합니다. 요새 서울시장 선거가 오니까 문재인 정부가 화들짝하게 놀라면서 새로운 주택정책을 발표했습니다. 68만 호인가 굉장히 주택을 공급하는, 그러니까 공급 위주의 주택정책으로 바꾸겠다 그러는데 거기에 위험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전부 공공주도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 지은 아파트는 반쯤은 국가가 그 좌지우지하는 소유권을 가지는 겁니다. 이것은 자본주의의 원리인 사유재산 제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가 요새 한참 떠들고 난리법석치는 새로운 공공주택 공급 계획이라는 게 이게 전부 허구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람들이 지난번 몇 년 동안에 24번의 주택정책을 발표했는데 전부 엉터리였어요. 계속 아파트값만 올라가요. 그런데 그 핵심은 뭐냐? 아파트값이 올라가니까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돈을 정부가 가져가지고 그것을 선거 같은 데 이용해서 표를 사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따라서 새로 들어설 시 정부는 서울시의 아파트를 만드는데 서울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민간 주도 개발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고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토부 장관이 68만 호, 100만 호, 150만 해. 그거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공공 주도를 하면 적당히 하고 정부가 그걸 움직이는 맘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만 뺏어가지고 자기들이 맘대로 하겠다는, 이건 자본주의의 원칙에 기본적으로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절대 속지 말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이 양반들이 가만히 보니까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이 가지는 역사적, 정치적, 세계사적 의미를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세종시 만들어가지고 행정부 다 보내죠. 요새는 국회도 보낸다고 난리 법석하죠. 아니면 연방 수도를 파주 근처에서 만든다고 하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을 이렇게 해체시켜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은 세계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21세기에 동북아 시대가 세계사를 주도할 때 서울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서울을 세계 어떤 도시에 비해서도 빠지지 않는, 뉴욕에 비해서도 파리에 비해서도 빠지지 않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민주당 정부 후보들이 내세우는 주택정책은 우리의 이 주제에서 한참 벗어난 포퓰리스트적인, 국민의 눈을 왜곡시키는, 자기들이 주도권을 잡겠다는 그런 저희가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실히 깨달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정부가 하는 이 주택정책을 포함해서 많은 것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경제를 해체시키는 일환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려고 하는 주택정책, 외교정책, 국방정책, 이게 전부 디어무지를 건너서 개성처럼 정도로 가는 북한 추수적인 친북적인 정책임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구라파에서 유럽에서 공산주의 열풍이 막 불었을 때 공산주의에 이륙 넘어갔던 사람들은 왜 넘어가느냐? 나치의 히틀러가 워낙 극우적인 공포정치를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히틀러에게 진절머리가 났어요. 소위 백색 독재의 진절머리가 난 거예요. 돌아서서 차라리 이 마르크스, 레닌 이쪽이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당시 히틀러를 누가 지지했습니까? 독일의 루터란교, 카톨릭, 이런 사람들이 히틀러를 지지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것은 종교 지도자는
그 시대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것이 선지자입니다. 구약을 보세요. 신약도 그러합니다. 모든 선지자가 그 시대의 권력의 왕의 횡포를 과감하게 비판한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대한민국의 종교 신앙계에 지금 이 정권의 이 말도 안 되는 정치를 과감하게 비판한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됩니까? 아니 심지어 요새는 보니까 카톨릭 대표에게 곧 나오십니다만은 카톨릭의 뭐 3,000명 가까운 신부나 등등이 이 정부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더라고요. 공수처 지지했죠. 이기정 대표님 그렇죠? 이렇게 이게 뭐 나치 지하의 히틀러를 찬양 고무했던 독일의 카톨릭보다 한 수 더 뜬 사람들이에요. 이래 가지고 어떻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1959년 서독의 수도 본 옆에 고트 바르덴스타강 하는데 사회민주당 전당대회를 했습니다. 전당대회를 했는데 그 이름이 바트 고데스베르크 그렇습니다. 이름이 복잡합니다. 여기에서 사회민주당 전당대회를 벌였는데 당시에 당수인 빌리 브란트가 우리는 공산주의를 반대한다. 우리는 동독을 반대한다. 우리는 사유재산제도를 인정한다. 우리의 주적은 소련과 동독이다. 선언했습니다. 그것이 소위 빌리 브란트의 오스트 팔리틱스, 이스턴 팔리시, 소위 동방 정책입니다. 물론 그것을 가지고 사회민주당은 원래는 막스 앵겔스가 만든 아주 극좌 정당이었는데 이 극좌 정당이 소련이 나오니까 반대하다가 사유재산제도를 인정해가지고 자본주의화됐습니다. 물론 그보다 더 민주적인 정당이 사회민주당 전에 민주사회다. 민주사회주의가 있긴 합니다만 이건 거의 뭐 우파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정당이고요. 그러나 그렇게 벌린 독일의 통일이 그래도 기독교 민주당, 헬무트 콜, 그 전에 콘라드 아데나워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와 사회민주당과 합당을 해서 독일 통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통일된 조국의 수도가 동독 여자예요. 메르켈은 동독 여자예요. 메르켈은 동독에 있는 사람인데 빌리 브란트가 메르켈의 그 가능성을 봐가지고 탁 픽업 스카우트를 했어요. 사무총장으로 스카우트를 했어요. 그래서 동서동의 화합을 거기서 만들었습니다. 이래서 통일을 하는 겁니다. 문재인이가 하려고 하는 통일은 이런 빌리 브란트의 끄트머리도 꼬리도 따라가지 못해요. 그냥 김정은에 대해서 아첨하고 김정은이 뭐라면 우리 국방 해체하겠습니다. 한미 합동훈련도 안 하겠습니다. 뭐 실어줄까요? 뭘 필요할까? USB 다 갖다 이런 식으로 통일을 구걸해서는 절대로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번 시장 선거가 대단히 중요한데 국민의힘인가 국민의힘인가 하는 사람들은 그냥 시장 선거 자체에 매몰되어 있어요.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리고 후보 단일화를 해야만 간신히 이길까 말까 하는데 후보 자기들은 딱 앉아가지고 후보를 단일화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라. 아니면 우리는 3파전 하면 무조건 이긴다. 이러고 옛날 흘러간 유행과 같은 소리만 하고 앉아 있어요. 만약에 이 선거를 지는 경우에 모든 책임이 국민의힘 쪽에 돌아갑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열린 마음으로 지금이라도 안철수, 금태섭 등등하고 같이 반드시 이기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고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 역사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장 선거는 이 문재인 정권의 이 학정의 하나의 꼬투리에 불과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리 뭘 해도 결국 투표를 가지고 만지고 계산하고 발표하는 것은 자기들의 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깨기 위해서는 모든 제야 세력이 단합해서 눈을 부릅뜨고 그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것을 모르고 그냥 표만 얻으면 되는 걸로 생각하는 이건 정말 웃기는 소리입니다. 저는
1960년대부터 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쑥스럽습니다만 곤봉에 멍들고 체류탄에 눈물 짓고 투옥당하고 학대당하고 망명으로 쫓겨다니면서도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적은 힘이나 쏟으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애써서 만든 대한민국을 몇 사람의 주사파들에게 끌려서 이걸 김정은이한테 갖다 바쳐요? 아니 이놈의 나라가 명색 삼권 분립을 한다는 나라가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전부 다 탄핵의 대상으로 들어 올라왔어. 세상에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국회의장은 탄핵감은 아니면 국회에서 일당이다 한다는 사람이 탄핵을 당할 사람들이 남을 탄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입법, 행정, 사법 세 가지가 전부 탄핵의 대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나라가 그 자유민주주의가 되겠습니까? 희망은 3월 1일 천만의 앱을 동원해서 지난 8월 15일 날 그 장대 같던 피 속에서 광화문 광장을 가득 채웠던 여러분이 앱으로 무장을 하고 자기 집 앞에서 자기의 응접실에서 아니면 자기가 사는 거리에서 마을에서 우리가 제시하는 전략 전술에 따라서 움직여주면 아무리 코로나가 난리 법석을 쳐도 문재인을 물러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 자리에 와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해서 불쌍하다고 얘기를 했더니 가련하다. 그랬더니 그냥 앱에서 제가 댓글에서 수백 개를 얻어맞았습니다. 아니 왜 그 사람에게 동정을 하느냐 이거. 그거 때려주게 한다고. 어디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렇게 심한 말을 하시기 전에 집안에서 컴퓨터에 앉아서 그것만 어떤 정신적인 카타르시스를 하시기 전에 나와서 과감하게 8월 15일 날 그 장대비 속에서 광화문을 채워주었던 대한민국에게 말없는 국민의 권위, 존엄, 위엄을 보여주시면 반드시 문재인은 물러갑니다. 따라서 나는 문재인 대통령과 그 정부에게 경고합니다. 이제 모든 것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사법부의 일선을 담당하는 판사들이 전부 대법원장을 아마 얼마 사이에 쫓아낼 겁니다. 검찰,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먹고 잘 살고 머리 좋다는 사람들도 다 검난을 일으켜서 검찰총장을 내세워서 법무부 장관에게 덤벼들지 않습니까? 이 나라의 각계가 다 뒤집어졌어요. 경상도 말로 해서.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의 문제 때문에 무슨 복잡하게 막 꼬이고 가짜 그 뉴스가 돌아오니까 난리 법석을 하지만 하나를 다 보고 가십시오. 우리가 이깁니다. 지금 정광훈 목사께서 하고 있는 1천만 앱 운동, 이것이 신의 한 수입니다. 요새 신의 한 수라는 유튜브 있죠? 곧 나옵니다. 신의 직동에. 신의 한 수입니다. 이거 약한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위대한 힘입니다. 여러분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주시면 3월 1일 날 반드시, 아마 그때는 문재인 정부도 박근혜 대통령 사면 안 하고는 못 베길 겁니다. 그때 좀 사면에서 나오면 박근혜 대통령도 우리의 힘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데 모든 사람이 훗날 그때 우리가 이런 일을 했다 하고 감격스럽게 회상할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여러분 일치단결해서 앞으로 나가십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